이번 영상은 우리가 이 주식시장, 이 코스피와 코스닥 이런 주가지수의 움직임을 살펴봤을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부분과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본론적인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지금 시장을 바라보고 또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내용과 좀 연계가 되기 때문에 먼저 살펴보면은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주된 내용은 바로 인플레이션,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긴축, 즉 금리 인상, 그리고 금리 인상으로 인한 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듦에 따라 나타나는 경기 침체, 이 세 가지가 상호 관계로 인해서 시장의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 즉 인플레이션이 높고 낮냐, 금리 인상, 긴축의 강도가 높고 낮냐, 그리고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높고 낮냐, 여기에 따라 시장의 움직임이 크게 만들어지는 변동성을 갖는 그러한 모습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내용들은 언론 기사에서도 나온 내용들도 분명히 있지만은 이 미 연준 고위 관계자들의 발언 수위, 금리 인상을 계속 강하게 하겠다, 자이언트 스텝을 유지하겠다, 경기 침체가 나타나더라도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긴축을 계속해서 강화하겠다, 이런 연준의 고위 관계자들의 발언 수위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시장도 춤을 추고 있습니다. 당장 금요일날 나스닥 지수가 그렇죠. 이번 주 금요일날 그저께죠. 2.01% 하락을 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은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이 미 연준 고위 관계자는 그렇죠. 그런 발언을 했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강한 긴축, 즉 강한 금리 인상을 유지를 하겠다. 이러한 발언이 나옴에 따라 또 뉴욕 증시가 또 한번 이렇게 크게 하락이 나왔습니다. 또 소비자 물가지수라든지 생산자 물가지수, 이러한 수치, 발표 수치에 따라 시장의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다. 다 이런 것들은 방금 위에서 말씀드린 요 세 가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긴축, 금리 인상, 그리고 그로 인한 경기 침체, 이러한 것들이 맞물리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차트적인 부분을 제 관점으로 봤을 때 상당히 시장을 이 정도만 봤을 때 매우 단순하게 지금 저는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보고 있고, 차트적인 부분도 그렇게 복잡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 빨간 5일 이평선을 지금 코스피 일봉 차트인데 이렇게 잘 타고 갈 때는 상방이죠. 강한 모습. 그렇죠. 그런데 빨간 5일 이평선을 이탈을 했다. 그러면은 이제 2차 플랜이 나와야겠죠. 5일 이평선을 이제 상승했을 시 5일 이평선을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이 지금 목요일, 금요일 날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상단에는 5일 이평선이 저항이 될 것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5일 이평선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조심스러운 매매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가가 더 밀렸을 때는 이젠 올라오고 있는 파란 20일 이평선, 여기까지 1차적으로 열어두고 한번 지켜보겠다. 이것이 저의 2차 플랜입니다. 5일 이평선은 1차 플랜이었고 2차는 21이평선을 보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21이평선마저 이탈을 한다면 그 아래 61이평선, 그렇죠. 61이평선 이것마저 이탈한다면 2400포인트라는 라운드 피격 가격, 그렇죠. 의미 있는 지수잖아요. 2400 딱 떨어지는. 그리고 2400마저 이탈한다면 다시 전저점 라인. 이렇게 하나하나의 시장의 움직임이 어떤 모습이 나오냐에 따라 대응을 할 수 있는 이런 라인대를, 또 지수대를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바로 계속 강조드렸던 일봉 차트상의 이 녹색의 91이평선이죠. 최근에도 이렇게 91이평선을 돌파를 하는 모습도 한번 나왔지만은 안착을 하지는 못했죠. 돌파를 하고 그 저항이평선이었던 91이평선이 지지이평선으로 바뀌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다시 이탈을 했다. 그랬을 때는 다시 한번 요 91이평선이 우리 코스피에서는 요번에도 저항, 그리고 여기서도 저항, 또 뒤로 갔을 때 그렇죠.
작년 12월 달에도 이렇게 녹색의 90일 이평선을 돌파하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일봉 차트의 90일 이평선은 주봉 차트의 몇 주선이죠? 그렇죠. 20주선에 유사한 가격대죠. 그래서 코스피 주봉 차트를 보게 되면 이렇게 한번 20주선 저항, 20주선 저항, 파란 이평선이 지금 주봉에서 20주선입니다. 이렇게 20주선 저항, 또 요번에도 20주선이 저항. 그렇죠. 4번의 20주선의 저항이 있었기 때문에 요번에도 우리가 일봉 차트상 90일 이평선을 안착하지 못하면 또다시 저항이 될 수도 있는 이평선이다. 그렇죠. 이미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죠. 그래서 요번에도 20주선이 일단락 저번 주까지는 한번 저항이 돼서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요 90일 이평선 일봉 차트 주봉의 20주선 요것도 우리가 잘 체크를 해야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지금 시장을 어떻게 보면 참 많은 말은 했지만은 요 세 가지 내용과 그렇죠.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경기 침체 요 상호관계에 대한 언론과 또는 이 연준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나오느냐 그것을 계속 체크를 하고 있고 또 차트적인 부분도 이렇게 이평선과 또 캔들 라인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계속 갖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승했을 때는 좀 종목들을 많이 갖고 가고 홀딩을 하고 또 이렇게 며칠째 5일 이평선을 이탈했을 때는 예전보다 그래도 종목이 많이 줄었죠. 그렇죠? 그리고 아래에 있는 2%짜리 요 마이너스인 종목들도 시장을 보면서 짧게 잘라낼 매우 예민하게 짧게 잘라낼 그럴 계획을 좀 갖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지수가 21 이평선을 지켜준다면 조금 더 홀딩할 전략을 가져가고 있죠. 자, 이 제가 시장을 보는 내용을 상당히 짧게나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시장을 바라봤을 때 매우 조심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바라볼 때 가장 위험한 관점, 극상방론자, 시장 또는 종목의 악재를 무시하고 대수롭지 않게 판단하면서 끊임없이 호재만을 말하고 시장이 약세, 시장이 하락하더라도 이 시장의 약세는 늘 빨리 끝날 것이고 다시 상승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는 시장과 종목에 대한 자신의 잘못된 판단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은 늘 상방을 외칩니다. 시장은 언젠가는 꼭 오른다. 그렇죠? 그리고 시장이 하락이 나오면은 외부에서 이유를 찾으려는 경향이 높다는 것이죠. 자신의 판단이 잘못된 것을 인정하지 않고 외부에서 이유를 찾는, 외부라는 것은 야, 미국 증시가 좋지 않아서 국내 증시도 같이 빠진 것이다. 또는 외국인과 기관이 팔아서 좋은 종목인데 또는 우리나라가 저평가되어 있는데 우리나라가 너무 빠진 거다. 이런 식으로 외부에서 이유를 찾으려는 것이죠. 그렇죠? 하지만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외부든 내부든 어떤 이유를 갖다 대던 결과론적으로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하락을 하거나 또는 계속해서 상승을 한다는 것은 그 방향성을 잘못 잡았을 때 한 번의 잘못된 판단으로 상당히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손절이 어렵다는 것이죠. 왜? 극상방론자이기 때문에 언제든 다시금 지금의 하락은 다시금 오를 것이다. 이러한 강한 믿음, 자신의 잘못된 시장 판단을 인정하지 않고 외부에서 원인을 두고 지속적으로 상승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최근에도 우리가 지금 코스피만 보더라도 이렇게 21년 6월 달에 고점을 만들고 계속, 이건 주봉, 코스피 주봉인데 계속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극상방론자들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계속 지수는 오를 것이다. 계속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자신의 잘못된 이러한 판단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극상방론자의 반대인 극하방론자, 극상반론자와는 반대되는 논리죠. 그렇죠? 극하방론자는 시장이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것은 기술적 반등에 불과하다. 곧 하락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주가가 반등을 하더라도 과거의 폭락 사례를
근거로 들면서 동일하게 또다시 하락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 기술적 반등은 곧 본격적인 하락으로 이어질 거라 지속적으로 말하죠. 그렇죠. 이러한 극하방론자들의 단점은 시장이 상승, 기술적 반등이든 진바닥이든 시장의 상승을 놓치고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 있다. 최근에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단기 좋은 흐름이 한번 나와줬죠. 한마디 상승이 이렇게 코스피 지금 일봉 차트인데 코스피에서 이렇게 쭉 오르는 모습, 코스닥에서도 한마디 상승이 이렇게 좋은 흐름이, 매우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지수가 상승이 이렇게 단기 바닥을 찍고 상승 흐름이 나왔을 때 좀 괜찮은 주도주를 잡았다면은 20% 30% 수익률은 분명히 올릴 만한 종목들이 눈에 제법 보였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극하방론자들은 이러한 시장의 반등에서 소외되는, 진입을 못하죠. 이것은 기술적 반등이고 곧 하락할 것이라는 생각이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오르다 이제는 많이 오른 상태에서 에이 지금이라도 진입하자 이랬다가 진입하면 또 지수는 빠지고, 그렇죠. 그만큼 이 극상방론자와 극하방론자는 상당히 우리가 시장을 극단적으로 보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극상방론자, 하방론자는 분명히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신의 관점이 정답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어서 다른 의견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경향이 높고, 도 아니면 모, 완전한 지속적으로는 하방, 완전한 지속적인 상방, 이런 극단적인 방향성으로 보는 관점이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극상방론자들은 손절할 수도 없고 계속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을 것이고, 그리고 극하방론자들은 주가가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서 좋은 흐름이 나오더라도 진입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하방만 외치고 있는, 다른 종목들은 막 10%, 20%, 30%씩 오르는데도 이러한 좋은 찬스를 놓치는 그러한 경우가 발생이 된다는 것이겠죠. 자, 우리가 이러한 모습에서 주식시장의 오래된 격언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살아있는 생물과도 같다. 그렇죠? 시장은 항상 변하고 그 변함을 수학의 정답 맞추기처럼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다는 것은 자기 착각이자 오만이다. 그렇죠? 우리 주식 투자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뭐 누군가가 지수가 뭐 2600까지 갈 것이다, 2500까지 갈 것이다, 또는 하단에 지수가 2400까지 갈 것이다, 이런 것을 얘기하고 지수가 실제 그렇게 움직이면은 상당히 감탄하면서 야 저렇게 딱 맞추네,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만은 실제 그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관점을 반드시 갖추고 시장과 종목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만의 시장을 판단하는 기준을 만들면 처음에 제가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을 또 어떻게 대응할지를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디 부분이 중요할지를, 이것을 먼저 말씀을 드린 것은 이처럼 자신만의 시장을 판단하는 기준을 만들면 변화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고, 그러한 적절한 대응은 손실을 최소화하고, 극상방론자들은 계속 지수가 상승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든 종목이든 쭉 빠지더라도 손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곧 오를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유연한 관점이 필요한 것이 손실을 최소화하고 지수 하락기에, 그리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그렇죠. 이것은 극하방론자들, 계속 지수는 빠질 것이라고 하방론자들은 그래서 이런 상승, 매우 중요하고 달콤한 이런 상승을 놓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수익을 얻을 기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놓칠 수가 있다. 이러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에 참여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출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장은 살아있는 생물과도 같다. 자신만의 시장을 판단하는 기준을 분명히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든다는 것이 복잡하지는 않죠. 처음에 얘기했듯이 지금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기사, 인터넷 기사든 신문이든
몇 개만 훑어봐도 지금 시장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 금방 파악 가능하죠. 이것이 얼마만큼 지속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주면서 차트적인 부분 매우 단순하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대응, 5일이평선을 깨지 않는다면 종목을 계속해서 좀 홀딩하는 전략을 가져가겠다. 종목도 마찬가지죠. 5일이평선을 깨지 않는 종목은 계속 지속 홀딩하겠다. 이런 식으로 또는 이탈을 했을 때 이제 21일평선을 이탈하면은 매우 조심하게 보유 종목을 좀 약한 종목들은 매도해서 현금 비중을 높이겠다. 이러한 전략을 세워보실 수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을 극상방론으로 보거나 또는 극하방론으로 볼 것이 아니라 주식시장은 살아있는 생물과도 같다는 이런 주식시장의 격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자신만의 시장을 판단하는 기준을 꼭 만들어 놓고 시장에 얼마만큼 잘 대응하느냐가 손실을 최소화하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장과 종목을 바라보는 위험한 관점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우리 시장과 종목에 대응을 해야 되는지 자신만의 매매 기준을 갖고 있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